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최근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트럼프가 무슨 변덕이 생겨서 갑자기 이 대만 총통에게 다가가는 거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된 아이디어입니다. 닉슨 대통령 때 중국을 소련과 손을 좀 떼게 하고 중국을 미국 쪽으로 더 끌어당기는 게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한 키신저. 48년 전이죠. 그리고 8년 후인 79년, 지금부터 40년 전에 미국과 중국은 수교를 합니다. 중국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대가로 미국은 중국에게 약속해 준 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만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에 있는 미군 기지를 철수하겠다는 조건으로 중국에 선물을 주면서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해 줄 테니 미국과 국교를 수교하고, 그리고 이제는 소련하고 가깝게 지내지 마라 라고 한 겁니다. 덕택에 소련이 혼자 공산 진영을 지켜야 되니까, 물론 그렇다고 중국이 민주주의 진영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소련과 아주 가깝지 않은 덕택에 미국은 자유진영에서 최강의 패권 자리를 지키고, 결국 냉전이 붕괴되고 난 뒤에는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로, 유일 최강의 국가로 부상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대서양이 바다의 전부인 줄 알았어. 대서양만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자기들은 불편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태평양의 중요성을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대서양 태평양을 다 갖게 됐습니다. 태평양을 갖게 된 게 바로 서태평양 함대 사령부, 서태평양 사령부를 미국이 세우면서 지난 70년간 서태평양에 대서양보다 훨씬 더 큰 관심과 전력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 세기의 마한 장군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 미래의 패권은 인도양에 달려있다. 인도양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패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도양의 중요성까지 인정하게 된, 눈을 뜨게 된 미국은 서태평양을 이름을 바꾸고 사실은 범위도 더 넓혀서 서태평양 전체 플러스 인도양까지를 총괄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인도양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중국을 봉쇄하는데 가장 핵심되는 주축을 잡는 겁니다. 제가 대만 얘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넓게까지 얘기할까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미국은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중국을 둘로 나누는, 다시 말하면 전쟁으로 중국을 때리는 게 아니라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는 투 차이나 정책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40여 년 전에 닉슨 대통령에게 원 차이나 팔리시라는 전략을 제시한 그 전략 귀재 키싱어가 다시 투 차이나로 전략을 제시합니다. 대만을 제발 중국에서 떼어내라. 그리고 대만을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에 하나로 끌어안으라. 그것이 중국을 힘 빼는 작전이다. How?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방산협력도 하고 무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팔고 남중국해, 동중국해, 중국해에 있어서 항해의 자유, Freedom of Navigation,
항해 자유작전에 대만을 일본과 함께 그리고 다른 주변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시켜라. 그것은 이제 중국의 죄송합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점점점 구체화되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때부터도 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것이 명시되기 시작한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명시되기 시작한 것, 대만의 역할을 아주 구체화하는 것, 미국이 어떻게 대만을 지원하는 것이 국방수권법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게 2016년부터 아주 노골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은 대만에게 탱크와 미사일을 2조 6천억치 팔았어요.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짓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결국 뭐 미국에게 미사일 하나 날린 것도 아니고 폭탄 터뜨린 것도 아니고 큰 소리만 치고 그냥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중국은 이빨만 갈고 있는데, 또 이번에는 미국과 대만 사이에 최대의 무기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F-16V를 66대 9조 2천억이라 하나요. 거의 10조에 가까운 무기를 팔았습니다. 대만이 아주 적극적으로 미국에게 그걸 팔아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도 오케이를 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무기를 사고 싶은데, 트럼프도 팔고 싶은데 의회에서 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에 무기를 파는 것은 의회에서 민주당 공화당 관계없이 여야를 막론하고 판매에 적극적으로 예스를 한 겁니다. 중국이 길길이 뛰는 거죠. 이게 내정 간섭이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절대로 가만 안 둘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가 일본에게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꼴이나, 중국이 미국에게 대만에게 무기 판 데 대해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블러핑 수준이죠. 대만은 미국이 이렇게, 더구나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내놓고 적극적으로 대만을 지지한 데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냅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환영의 뜻을. 재밌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친중적인 당이 아니고 민진당이에요. 민진당. 예? 중국 본토를 싫어하는 민진당이, 예, 차잉마이 총통이 중국보다 미국 쪽으로 더 많은 관심을 보내고, 사실은 중국인 길길이 날뛰는데도 미국 땅을 몇 번이나 들어갔습니다. 차잉마이는. 자, 이것이 한반도하고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한마디로 시간 문제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한국보다도, 대한민국보다 더 중요한 동맹 파트너로 끌고 갈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제가 헛소리하고 있다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 이 아이디어는 미국 혼자만 나서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일본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아이디어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 식민지를, 대만도 식민지 해봤고 한국도 식민지인데, 대만은 50년, 한국은 36년인데 대만은 한국보다 14년을 더 식민지 국으로서, 식민지로서 일본의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일본에 대한 큰 반감이 없어요. 여러분 여행하면서 짧게 간 사람 몰라도 대만에 얼마라도 머물러 본 사람은 알 겁니다. 대만의 행정 시스템이나 대만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은요, 그리고 예의라든가 공중도덕이라든가, 대만은 중국이 아니고 일본이에요. 일본. 대만 사람들은 일본이 50년 들어와서 자기를 지배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일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만의 경제 성장이 가능했다는 생각까지, 그리고 더 개화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36년 동안 너희 그 식민지를 아직도 이를 갈고 있습니다. 죽어도 못 참겠다는 겁니다.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으로서도 한국 다루기보다는 대만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대만은 진짜 this is my baby, 내 새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앉아있는 자리가, 대만이라는 나라가 앉아있는 자리가 중국 본토에 한국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 중국해를 봉쇄를 할 때에 대만이 한국이 미국에게 협력하는 것보다 대만이 미국에게 협력하고 대만이 일본에 협력하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작전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유리한 겁니다. 최근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핵무기를 공유하자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길길이 뛰고 있어요. 아니면 길길이 안 뛰는 쪽은 어떤 식이냐,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사실은 발을 빼는 태도, 중국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노한다 해도 미국이 별로 초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하면 그걸 대만에 갖다 놓을 겁니다. 핵무기 공유 시스템을. 왜? 이등희 총통 시절에 대만도 핵개발을 거의 75% 정도 수준을 끌고 갔어요.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고 우리보다 그 당시 핵개발 수준이 더 높았습니다. 만약에 중국으로부터 대만이 분리된다면은, 분리될 수 있는 몸부림을 치려고 정말 한다면은 대만이 제일 먼저 핵을 갖고 싶을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직접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너무 큰 저항에 부딪히고 역부족이고 핵무기를 만들기 전에 중국으로부터 얻어터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미국이 핵무기를 필요할 경우에 대만에게 빌려주겠다? 대만이 노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한미일 핵무기 보유는, 공유는 한국이 싫다면은 미국과 일본과 대만이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사 작전 차원에서도 해협을, 남중국해를, 말라카 해협을 넘어서 남중국해를 지나서 중국 본토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배에 대해서, 그 채널을 지나가는 중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하는 것도 대만이 지리적으로 한국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미국이 미쳤다고 이런 걸 팔겠습니까? 물론 트럼프가 워낙 돈을 좋아하니까 무기를 팔겠죠. 근데 돈 좋아하는 것으로 무기를 팔려고 생각한다면은, 단순하게 그게 생각하면 대만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부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중동에서의 미국의 핵심적인 동맹국으로서 이스라엘 못지않게 미국이 챙겨야 되는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요새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만 핵무기를 갖냐?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이란도 핵개발한다는데 나도 핵개발하겠다고 난리를 치니 미국이 어떻게라도 사우디아라비아가 독자적인 핵을 안 만들도록 달래려고 하면 무기를 팔아야 되는데도 트럼프는 팔고 싶지만 의회에서 의견이 갈라집니다. 근데 대만에 대해서는 민주당, 공화당 관계없이 일사천리로 모두 찬성을 한다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인도 태평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만이 아주 중요한 국가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절대 찬성하고 일본도 절대 찬성하고 거칠 게 없습니다. 설사 이것이 바로 내일 모레 바로 투 차이나로 갈라지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대만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에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고 압박입니다. 중국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국은 무역으로 압박을 가죠. 홍콩에서는 우리는 미국하고 영국 쪽으로 손잡고 가고 싶다고 난리죠. 11주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요. 중국이 무기를 갖고 들어와서 전쟁 형태로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평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홍콩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중국이 전쟁으로 가게 되면은 홍콩 시민들을 죽이는 탱크를 끌고 들어가고 미사일을 날리고 하면은
미국이 계획한 세계 전략으로 조용하게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는 작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트럼프로서는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그런데 에너지를 쏟아서 본인이 국내에서 불리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모든 걸 가급적으로 평화적으로, 그러나 자기에게 필요한 세력을 다 끌어들이는 쪽으로 가장 값싸게 돈 안 들이면서 하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이니까요. 미국과 대만이 가까워질수록 한미동맹은 점점점 약해집니다. 대만에 무기를 팔든 말든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노? 이렇게 생각을 청와대나 안보 전문가가 하고 있다면 그럼 국제관계를 모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가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욕하고 트럼프가 제대로 못한다고 욕하고 있는 사람들, 트럼프의 본심도 모르고 트럼프의 전략도 모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대만과 미국이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판단을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감정적인 싸움으로 일본과 찢고 뽑고 싸우고 있는데 시간을 낭비할수록 미국의 눈에서는 우리는 더 버려야 되지 데리고 갈 식구가 못 되는 겁니다. 바보 같은 짓만 하는 거죠. 문정부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거나 배울 점이 있었다면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홈피를 돌으면 제가 밑에 깔 줄을 몰라 그러는데 미래전략연구소 후원 방법과 페이팔 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